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가장 난해하여 피하고도 싶지만 부딪혀보고도 싶은 바둑의 탐구심을 자극하는 두 칸 협공의 변화로 인사드립니다. 두 칸 협공의 변화가 어렵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바람개비형 전투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변화, 치열한 수법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순을 되짚어 보면 날일자 걸침의 두 칸 협공, 협공의 변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선택인데요. 이때 흑은 백을 날일자로 씌워가면서 이제 백도 이 협공의 도를 이용하여서 나와서 끊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늘고 백은 중앙 쪽으로 늘어두었을 때 바람개비형 형태가 나오게 되죠. 이때 흑으로서 이제 밭전자 사이를 바로 째서 나오고 싶지만 만약에 바로 쨘다면 나와서 뚫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무리스럽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밭전자를 바로 찔 수 없기 때문에 이수를 두기 위해서 이선의 입구자를 먼저 두어서 받아주면 밭전자 사이를 째고 나오는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도 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날일자로 이제 지켜가는 것이 정수가 되겠는데요. 이 변화도 물론 프로들 실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유행 정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수법은 이 바람개비형 전투 가운데 가장 어렵고도 치열하고도 또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날일자 수법이에요. 좀 백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흑의 그 안형을 최대한 넓히는 효과도 있겠죠. 일단 백 두 점이 몰리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날일자를 둘 경우에 뒤로 이렇게 물러난다면 좀 이수야말로 엄청난 굴복입니다. 흑의 주문에 이제 그대로 따라주는 거고요. 흑은 한 칸을 띄어서 백을 이제 압박하게 되는데 서로 수상전이 펼쳐지게 되면 백은 또 밭전자 사이를 째고 나오는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수부적으로 잡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진행은 이제 백이 성립이 안 되고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흑도 날일자로 백을 압박하면서 안형을 넓히는 선택을 했는데 백으로서의 최선도 서로 이렇게 모양을 넓혀서 이제 궁도를 넓혀라라고 하죠. 이제 서로의 이제 궁도를 넓혀가면서 이제 두는 것이 최선인데 이때 만약에 귀를 붙여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하나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흑이 뭐 백을 이렇게 젖혀서 끊겠다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젖혀가면 백도 건너붙이는 자세가 좋아서 흑이 곤란하죠. 흑이 끊겨서 안 되는 형태고요. 그렇다고 이런 자리를 치받아서 뭐 수상전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나와서 끊게 되면 지금 흑의 수가 좀 몇 수 안 됩니다. 한 번 더 늘어서 받아주어야 되는데 단수 쳐서 따낼 때 먹여치는 수까지 이렇게 돌려치기를 당하게 되면서 전체가 잡히는 형태죠. 그래서 백이 만약에 귀를 바로 붙여서 흑도를 압박해 대응한다면 흑도 이때는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뒤로 물러나는 척하면서 이 밭전자 사이를 째고 나오는 이수를 엿보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도 귀를 이렇게 받아준 자니 수상전에서 수도 부족하고 결국에는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밭전자 사이를 이렇게 째고 나오게 되면 역시 이 자세는 백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뚫었을 때 따라 나오는 수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흑이 절묘하게 좀 약점이 지켜져 있으면서 건너가 있는 자세가 좋아서 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날일자를 두었을 때는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갈 길을 가면서 진모양을 넓히는 것이 정수인데요. 여기까지는 바람개비형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행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입구자 행마, 이 밭전자 사이를 째고 나오겠다라는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날일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백을 조금 더 압박하는 의미가 있고 똑같이 밭전자를 째고 나왔을 때는 원래 기존의 입구자의 모양에서는 이렇게
뚫고 연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끊겨서 곤란합니다. 끊겨서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밭전자를 짠다면은 같이 뚫렸을 때 흙이 약점 때문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흙도 막아서 두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끊었을 때 이 변화가 사실 프로들조차도 어려워서, 그러니까 저조차도 어려워서 피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예요. 아마 프로들도 절반 이상은 이 변화를 모르는 프로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이렇게 밀었을 때 서로 이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가장 치열한 수법이고요. 밭전자를 만약에 바로 짠다면 백도 이제 끊어야 되는데 밀어서 두는 싸움이 어렵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반적인 감각에서는 이 백의 나를자의 대응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변의 진출을 가로막는 입구자가 떠오르는 일감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약 붙이게 되면 흙도 약점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둔다면은 입구자로 한 발 물러나면서 두는 행마가 떠오르는데 이때부터가 아주 재밌어요. 이때 백이 만약에 이 백도를 살리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전에 미는 수가 떠오르는데 그러면 흙은 뒤로 물러나면서 가만히 받아주게 됩니다. 귀를 붙이더라도 뒤로 또 물러나요. 그러면 백은 늘어서 쉽게 살 수 있지만 문제는 살고도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밭전자 사이를 째고 나오는 자리가 흙에게 절호점이 되기 때문에 백이 망했습니다. 이 결과는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백을 공격하면서 약점을 보완한 거죠. 백이 또 흙을 봉쇄하고 싶어도 봉쇄가 잘 안 됩니다. 사방이 넓기 때문에 갈라져서 곤란한 형태이고요. 또 부분적으로 막았을 때 또 사활도 여전히 미생이어서 이런 자리를 젖힘을 당하게 되면 이 사활에서 잡히는 형태입니다. 또 한 번 받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당했고요. 지금 살려고 하면 망하는 형태예요. 바둑에서 참 이런 점들이 어려운데 생불여사라고도 하죠.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백은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이제 흙도 지금 보시면 호시탐탐 백의 밭전자 사이를 째 나오고 있는 이런 약점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또 탄력이 많아서 흙을 좀 잘 공격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이선에 미는 자리를 보류하고 귀를 먼저 붙여서 흙에게 응수타진을 하는 겁니다. 이때 흙도 반발은 할 수 없죠. 이렇게 건너붙임을 당해서 갈라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도 뒤로 물러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전자 사이 째고 나오는 자리가 절호점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상당히 우직해 보이는 행마죠. 마치 꼭 오목을 둘 때 나오는 행마 같은데 이렇게 두텁게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최선이자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은 보시면 한 점을 끊기는 약점이 지금 버젓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한 점을 이렇게 젖혀서 흙은 백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제압과 동시에 또 흙이 살아가는 또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백이 곤란해 보이는데 이때 백으로 멋진 사석 작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흙을 이제 협공을 해서 백도를 버리는 거죠. 흙도 막아야 되는데 입구자를 두어서 흙이 그냥 잡으러 가면은 중앙이 너무 깔끔하게 막혀서 뭔가 중앙 쪽에 좀 돌파를 모색해 봐야 되는데 좀 보시다시피 약점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 바로 끊는 것은 이제 백에게도 좀 한 점이 준동할 수 있는 부담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양보다는 한번 좀 널찍하게 씌워서 이 흙이 밀어서 이제 둘 때 나중에 끊어도 됩니다. 이 자리를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 흙이 바로 이렇게 중앙 쪽으로 좀 뭔가 끊으려고 시도를 한다면 바로 또 끊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먼저 좀 둔 다음에 두텁게 만들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아주 곤란하고요. 그래서 흙도 괜히 중앙에 이제 진출을 모색하다가 자칫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백 넉점을
이렇게 이제 수를 메워가면서 약점을 지키는 방향으로 지켜둘 수밖에 없는데 다시 중앙을 이렇게 막아서 봉쇄를 하게 되면 이 진행은 백이 잘 됐습니다. 사석작전에 성공했고요. 백이 7대 3 정도로 우세한 국면입니다. 자, 사석작전에 좀 묘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이때 이제 수순을 다시 되짚어 보면 백의 나를자에 떠오르는 일감은 입구자로 받아주는 부분적으로 정수이고요. 이 모양을 프로들 바둑에서도 심심치 않게 관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백이 귀를 붙여서 두었을 때 흑도 물러나면서 받전자 사이 째는 수를 엿보고요. 백도 약점을 지키고 이때 만약 흑이 한 점을 잡으러 간다면 자, 백을 잡을 수 있지만 잡고 좋지 않은 결과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7대 3 정도로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흑은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백은 살려고 하면 망하는 결과이고 그리고 오히려 버리려고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재미있는 형태인데 그런데 여기서 흑도 백을 잡으러 가면 오히려 망하고 이럴 때는 백돌 전체를 공격을 하면서 타협을 하는 것이 쌍방 최선인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사활에서 이제 빅이 일어나게 되는데 흑도 백을 잡는 것보다는 빅으로 타협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이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두터운 자리 백돌 전체를 압박하는 막는 수가 정수이고요. 그러면 이제 백도 늘어서 쌍방 수상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수상전에서는 일단 궁도를 없애야 되겠죠. 나를자로 흑을 압박할 때 흑은 젖혀서 이제 서로 빅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어정쩡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타협이 일어나는데 이 형태가 연구생들 바둑이나 또 프로들 중에서도 좀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신예 프로들 바둑에서 종종 등장할 수 있는 두 칸 협공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예요. 우리 바둑 애기가 분들께서는 이 모양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수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형 전투에서 첫 번째 시간 바람개비형 전투에서는 입구자의 변화 보여드렸었는데요. 날일자로 이렇게 달려가는 수가 가장 치열하면서도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최선의 수법입니다. 그러면 백도 이제 이선에 나를자를 두면서 궁도를 넓혀가는 것이 최선이고요. 흑이 이렇게 받아줄 때 다시 귀 쪽을 붙여둡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응수타진인데요. 흑이 이제 받아주었을 때 중앙 쪽을 지켜가는 것이 정수가 되겠고요. 흑도 백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압박하면서 이제 수상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서로 빅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상호 5대 5로 호각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네, 이런 형태가 실제 연구생들 바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정석이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고하셨다가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변화가 남아 있어요. 제가 가장 치열한 변화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차도 두려워서 잘 두지 않는 여기서 이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받전자를 바로 째는 변화. 이 수가 가장 어려운 변화예요. 그래서 프로들도 피하는 수법 중 하나인데 심지어 인공지능을 돌려보면 자체 오류도 많습니다. 버그가 많이 일어나고요. 일단은 백은 나와서 끊어야 되는데 이때 흑도 서로 압박하면서 이제 돌과 돌들이 붙어가는데 이 장문을 엿보고 있어요. 받아주면 장문으로 요석이 잡혀서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백도 중앙 석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칸 뛰면서 흑 두 점을 압박하면서 이제 백 석점을 탈출하는 한 칸이 정수가 되겠고요. 이때 흑은 백 두 점을 뭔가 일감은 두 점머리를 젖혀서 압박하고 싶은데 이러한 형태가 2단 도침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끊기는 약점 때문에 곤란하죠. 결국은 뒤로 늘어야 되는데 이 선을 몇 번 밀다 보면 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흑이 무리가 되겠고요. 이럴 때는 젖히고 보통 2단 젖히는 수가 안 될 때는 그냥 가만히 늘어서 행마하는 것이 정수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모양이 비슷한 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젖히고 나서 보니까 따라 젖히는 2단 젖힘 횟수가 안 되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느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이 정수이고요. 백도 이제 2점을 만약에 따라서 밀어둔다면 이때는 늘어받지 않겠죠. 흙은 석점머리 젖히고 이때는 2단 젖힘이 가능합니다. 나와서 끊을 수가 없죠. 중앙도 안 되고요. 중앙 끊기는 수도 지금 보시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이선의 날일자가 정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흑도 백도를 붙여서 압박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백이 만약에 여기서 그 약점 때문에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은 당장 좀 끊겨서 안 되고요. 이 자리를 늘어서 받고 싶은데, 늘어서 받으면 부분적으로 조금 당해서 다시 지금 흑 2점이 준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 복잡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은 좀 더 치열하게 이렇게 반대편을 젖혀서 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한편으로 안쪽을 이제 젖혀서 끊어달라는 의도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끊어오게 된다면 101점을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지금 귀에 중요한 흑 넉점이 지금 잡히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흑이 안 되고요. 그래서 흑은 안쪽을 젖혀서 두는 것은 백을 살려주게 되는, 백이 지금 살아감과 동시에 흑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고요. 바깥쪽을 끊어야 되는데 다시 늘어서 이렇게 이제 늘어서 두었을 때 이 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도 수상전에서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집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보통 궁도를 넓혀라 해서 이런 식으로 집 모양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 젖혀있는 교환이 흑도를 단단하게 해주어서 악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만 되더라도 굉장히 악수가 되겠습니다. 흑은 살아있는 형태고요. 지금 치중에 가서 백을 잡으러 가는 자리와 또 이렇게 2점이 준동하는 자리가 맞보기가 되면서 백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좁혀서 흑의 약점을 노리면서 빈삼각으로 지켜두는 것이 정수가 되겠고요. 이때 흑도 그냥 막아둔다면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수상전의 맥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건너붙여서 단수를 치고 수를 조여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패 비슷한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보시면 패가 일어나면 이 형태는 패감도 없고요. 초반에 이제 패감 찾기가 어렵고 워낙 큰 패가 되기 때문에 흑이 곤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이때 이제 만약에 백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꼬부려서 자세를 잡는다면 흑은 약점을 좀 단단하게 지키면서 백 2점 뒤를 압박하는, 이렇게 이제 밀어서 지켜가는 자리가 이제 최선이자 정수인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이제 찝어서 두는 수가 또 모양의 급소죠. 늘면 밀었을 때 흑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흑도 여기서가 아주 또 멋진 행마가 좀 준비되어 있어요. 이선에 붙임인데요. 이선에 붙이는 수는 막아달라라는 주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막아서 두게 되면 원래 기존에 늘어서 두었을 때는 흑은 후수여서 백이 이제 꼬부려 두었을 때 흑의 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흑이 먼저 한 점을 희생함으로써 선수를 잡는 결과를 가져갔죠. 그래서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곤란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백도 한 점을 잡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붙이는 수가 묘수인데요. 이때 백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선에 붙이는 수가 절묘한 응수타진이자 수상전의 묘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를 두었을 때 백이 흑 한 점을 잡으러 가더라도 이 막는 자리가 선수여서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순을 좀 따라가 보면 이렇게 만약에 백이 한번 찔러서 흑을 그냥 잡는다면 2점을 추후에 이제 잡으러 갔을 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잡는다면 이렇게 연결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조금 더 좋고요. 그러면 이제 흑도 막아서 이제 백도를 압박하면서 수상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모양의 급소죠. 일선의 치중 가는 자리가 또 백에게는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흑도 이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백이 건너갈 때 치중을 가게 되면 이 형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수상전을 한 수 한 수 진행을 해 봤더니 수상전에서 빅이 일어나는 형태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빅이 일어나면 선수 후수가 중요한데 문제는 귀중한 선수를 흑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까지 선수이고 귀중한 선수를 흑이 가져가서 이곳을 찝어서 두 점이 준동하기 때문에 백이 곤란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백이 만약에 흑의 붙임수에 흑 한 점을 잡으러 간다면 수상전에서 흑이 이제 막는 자리가 원래 기존에 느는 수가 후수였는데 이제 백에게 이제 꼬부리는 자리가 백으로서는 선수였죠. 그래서 수상전을 했을 때 흑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수순을 비틀어서 먼저 붙여가는 수를 두어 가니까 이제 한 점을 절묘하게 희생하면서 수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갔어요. 물론 백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선수 빅이 일어나면서 또 두 점을 준동하는 또 치명적인 약점을 좀 백이 안고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한 점을 잡지 않고 뒤로 물러난다면 흑이 이렇게 건너가는 자세를 취했을 때 이 형태도 이제 백이 흑을 공략하려면 끊어둘 수밖에 없는데요. 끊어서 이제 흑을 압박하더라도 이미 수가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한 수를 벌어서 수상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백이 곤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요, 백이 찝어서 두는 순간 흑이 이 선에 붙여가는 묘수가 있어서 백이 이미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전 수순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밭전자로 바로 째는 수가 가장 강수이자 또 어려운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밀고 두었을 때 그 인공지능도 아직까지 정확한 정답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늘고 날일자를 두고 이곳에 흑이 붙여서 백도를 압박해 왔을 때도 당장 젖혀가는 수가 이제 블루스팟으로 떠오릅니다만 이제 수순에서 흑이 끊고 늘어갔을 때 흑의 승률이 점점 올라가요. 그 이유는 이 인공지능이 이 붙여가는 묘수를 나중에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수를 바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두다 보면서 이렇게 변화가 진행되다 보면 이 수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백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백은 이때는 젖히는 것이 아니라 굴복 같지만 가만히 늘어서 받는 수가 정수예요. 그러면 이제 흑도 기존의 백을 이제 압박하는 수로는 막는 수가 떠오르는데 백이 이때는 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붙여서 수를 늘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이제는 백을 바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점을 준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정수인데요. 두 점을 이제 밀어서 움직이고 늘어도 계속해서 또 밀게 되면 약점도 남아있고 또다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백도 쌍립으로 단단하게 지켜서 받는 수가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도 흑이 아직은 미생이어서 지켜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서 최대한 부딪혀서 백도를 압박하면서 공도를 넓히는 수가 정수가 되겠고요. 백도 석점머리를 젖혀서 흑 석점을 제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흑은 석점을 사석작전으로 버리면서 다시 또 변의 넉점을 공략하고요. 저도 지금 수순 한 수 한 수가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수순을 지금 한 수 한 수 알아보니까 백은 이렇게 꼬부려서 살고 흑이 막고 살아둘 때 다시 손을 빼고 3-3을 침입합니다. 서로 각생의 형태인데요. 변은 백이 두 집을 내고 살았죠. 흑도 살아 있습니다. 백은 흑 석점을 제압했죠. 백 모양이 좀 깨투터 보이는데 애초에 백의 귀에서 시작된 정석의 변화였기 때문에 흑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이 귀중한 선수를 가져가게 되면서 6대4 정도로 약간 우세한 이제 장면에서 종결이 되는 수법이고요. 이제 보시면 수순 중에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 어려운 변화로 이 밭전자 바로 째는 수를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날일자를 두었을 때 바로 이렇게 째 나가는 수가 결론적으로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밭전자를 바로 째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시합에서 한번 두어보고 싶네요. 밭전자 바로 째서 물론 주변 배석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뭔가 돌이 하나라도 귀에 굳힘이라도 돌이 놓여 있다면 변화가 완전히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석에서 비어있는 배석에서라는 걸 참고하시고
지금 이 두 칸 협공의 변화 가운데 가장 치열한 수법이 날일자. 날일자를 두었을 때 바로 밭전자 째는 수가 이 모양에서의 최선이자 또 인공지능도 헷갈려하는, 어려워하는, 많은 프로들도 잘 모르는 이제 가장 치열한 수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제가 먼저 처음에 알려드렸던 입구자로 받는 수예요. 그러면 백이 이제 붙여서 이제 먼저 흙을 압박한 다음에 다시 약점을, 중앙 쪽에 약점을 두텁게 연결하면서 지켜놓고요. 이때 흙이 만약에 백을 잡으러 간다면 사석작전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사석작전에 딱 걸려들어서 이제 백이 두터운 결과이고요. 그래서 흙도 백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변 쪽을 막아서 전체 백도를 압박하면서 서로 빅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호 간에 5대5로 타협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가 연구생들 바둑에서도 많이 나오는 정석의 모양이니까요. 참고해 두셨다가, 물론 오늘 알려드린 변화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실전에서 기회가 된다면 약간만 알아두셔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칸 협공의 변화에서 날일자 달리는 가장 어려운 수법 좀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두 칸의 변화가 상당히 어려워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 볼까 합니다. 바람개비형 전투도 있지만 이렇게 위를 밀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제 흙의 등 뒤를 밀어서 치열하게 또 싸우는 전투의 형태가 있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밀어가는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